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죠. GTX-C 지하화를 요구해온 의정부 지역사회는 이를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원 마련이 관건이어서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GTX-C 노선 지하화는 의정부 지역사회의 수건 사업입니다. GTX-C 노선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 경원선로를 활용하는데 의정부와 양주 구간은 도심을 가로질러 통과합니다. 의정부 지역사회는 소음 피해를 막고 지상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도봉 구간의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현재 지상 운영을 지하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해서 국가 정책에 꼭 반영시켜야 될 저희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GTX-C 지하화가 의정부 지역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심철도의 지하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 앞서 올해 초 국회는 주요 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철로 상부 구간을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의정부 지역 총선 후보들 역시 GTX-C 노선의 지하화를 제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사회는 공약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그 후보군들 사이에서 1호 공약사항으로 GTX-C 노선을 지하화하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공약사항으로 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의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의 헛공약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각 후보들이 지하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하가 되면 좋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해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하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 재원이 어디다 끌어들이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을 않고 그냥 하기만 한다고 그러니 나중에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밝혀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을지 지역 유권자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 을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의정부 을을 포함한 5곳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는데요. 현역인 김민철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10일차 회의를 열고 13개 경선지와 3개 단수공천 지역 등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양주시 선거구에서는 박종성 전 양주시청 기획행정실장과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의 2인 경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김시갑, 이세종, 김원조, 강상구 등 후보 4명은 컷오프됐습니다. 육군 육사단은 지난 21일 혹한기 전술훈련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 철원군과 포천시 일대에서 제25보병사단은 같은 기간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일대에서 실시합니다. 이 기간 국도, 지방도 등으로 장비와 차량, 병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대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병력과 장비, 차량이 이동해 부분적인 교통 혼잡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 사항은 대민피해 대책반 민원실로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2차 신청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1차 사업과는 달리 청약 저축 가입이 필수 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경기도에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최고 13.3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광주가 13.3cm로 눈이 가장 많이 쌓였고 양주시가 12.2cm, 고양시가 11.9cm, 인천시가 11.7cm, 김포시가 11.5cm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부는 22일 7시 기준 눈 관련 사고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캠핑장 내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등 모두 52건의 안전조치가 발생했고 염화칼슘 마대에 작업자가 깔리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밤새 내린 눈이 도로와 인도에 쌓여 미끄러질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상에 발효된 풍랑주의보로 인해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일부 항로 운항이 나흘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22일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초속 6에서 15m의 바람과 함께 1에서 3.5m의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 20일 오전 8시부로 서해 중부 먼바다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백령도, 인천 연평도를 잇는 여객선 3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인천 연평도는 오후부터 인천 덕적도와 인천 이작도, 인천 육도 풍도를 오가는 여객선 8척은 정상 운항합니다. 앞서 서해상에는 지난 19일부터 높은 파도로 인해 인천 백령도 항로를 비롯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돼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내린 폭설로 거리와 도로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엔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2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많은 양이 온 건지 궁금한데요. 얼마나 왔습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20일부터 눈이 내렸는데 지금 서울만 해도 서울 그 종로구 같은 경우는 13.7cm가 내렸거든요. 근데 같은 서울인데 서울 강서구에서는 5.5cm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상 부근의 기온에 따라서 비가 되고 또 눈이 되고 뭐 이런 차이인데요. 뭐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그 3월 초까지도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거든요. 즉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툭 올라와서 그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요즘 봄인지 겨울인지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올겨울에 그렇게 강한 추위가 지속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겨울이니까 물론 춥긴 추웠는데 과거 겨울보다는 확실히 그 따뜻한 그러니까 덜 추운 그런 겨울을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서 만나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장마 때처럼 여러 날 그런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조금 약간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다른 때보다 일찍 찬 공기와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딪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행히 눈이 그쳤습니다만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눈길 사고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의사항을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눈이 상당히 많이 중부지방에 내렸거든요. 이러면 제일 우선 염려되는 게 빙판길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 습한 상태에서 비와 눈 중간 상태에서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눈이 쌓이기 전에 빨리 치우고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아까 말한 빙판길의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이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전공의 67명 중 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병원 측은 전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간호부 진료 보조를 강화하는 등 가용 인력을 배치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도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이번 전공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2주 이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용 인력 운영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 대목을 노리고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속여 파는 등 한우 불법 판매업소가 서울시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축산물 이력 번호 거짓 표시와 포장 식육 부위 명칭 거짓 표시, 축산물 포장 규정 위반 행위와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입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생산업체들이 인천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밀키트 생산업체 30곳을 단속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업체는 간장게장과 꽃게탕을 제조해 팔면서 원료 출납 서류를 자출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 전 생산 품목의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하거나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인천특사경은 불법 행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압류해 체납액 62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는 추적 조사를 통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중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2,700만 원을 체납한 한 건축업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인천의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인데요. 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나 인천 청년 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9일까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사업 유형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 및 돌봄 지원 사업, 그 밖에 양성평등 도시 인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